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수와 유리수 두 번째 시간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해봤는데 덧셈과 뺄셈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했었지, 그치? 뺄셈도 덧셈으로 만들어서 뒤에 있는 부호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덧셈으로 만들어서 부호가 같으면 더해주고 공통부호, 부호가 다를 땐 빼주고 큰쪽 부호를 따라가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해줬지, 그치? 그리고 혼합계산까지 같이 했었고, 이제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을 할 건데, 이제 그 중에서 곱셈부터 한번 해보자. 자, 곱셈은 여기 이제 수의 곱셈인데, 수의 곱셈에서 만약에 두 숫자가 있다. 자, 두 수를 곱한다. 그럴 때 만약에 둘의 부호가 똑같다. 둘의 부호가 똑같다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숫자끼리 우리가 곱해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부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 그치?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가 부호가 되고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이 수의 곱셈은 세 수 이상의 수의 곱셈과 이제 같이 해서 묶어서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했듯이 2 곱하기 5는 10인데 5 곱하기 2로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똑같이 10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숫자끼리 자리를 바꿔서 곱해줘도 괜찮다. 그 다음에 만약에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할 건데 2 곱하기 5 곱하기 3으로 순서를 바꿔서 교환 법칙을 한 다음에 난 얘를 먼저 곱해주고 싶다. 그러면 2 곱하기 5부터 먼저 곱해주고 3을 곱해도 되고, 또는 5하고 3을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 2를 곱해도 답은 똑같이 30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묶어주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덧셈에서 했듯이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들을,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수 이상이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인데, 세수 이상의 곱셈에서 곱셈을 하는데 우리가 두 개만 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곱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수 이상일 때, 그럴 때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해. 우리 지금 양수, 음수를 배우기 때문에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부호가 틀리면 수학은 다 틀리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곱셈을 할 때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의 개수가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플러스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마이너스의 개수가 곱셈에서 만약에 짝수개가 있다. 그럼 아무리 음수가 많더라도 짝수개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홀수개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부호부터 결정하고 나서 곱셈을 해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아마 느껴지진 않을 거야. 부호만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 아니라서. 자,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까? 자,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1을 하는데 세 수를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홀수번이지. 그래서 부호부터 먼저 마이너스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야 되잖아, 그치? 뭐 약분이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약분 해주고, 자, 약분해주고, 더 이상 약분할 수가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 그래서 부호를 먼저 결정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아니라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 단원에서 했는데 똑같은 숫자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다. 그럼 2를 5번 곱했다는 거를 2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그치? 마이너스 2도 만약에 5번을 선생님이 곱하게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치? 이게 바로 거듭제곱인 거잖아. 자, 이렇게 거듭제곱. 그런데 양수끼리의 거듭제곱에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음수를 거듭제곱을 할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라는 거는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을 5번을 곱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안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염두해야 될 뭐가 마이너스가 5번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치? 마이너스가 5번. 그 얘기는 지수가 곧 마이너스의 개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거듭제곱을 할 때 이 거듭제곱 해주는 이 지수를 봤을 때 그 지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개수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수가 짝수개이면
짝수면 플러스가 되고 지수가 홀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기억 꼭 하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이너스 2의 4제곱과 마이너스 2의 4제곱의 차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수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고 했지 답을 몇 개 적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봐야 돼. 밑에 있는 거는 4번 마이너스 전체를 제곱했기 때문에 4제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4번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서 2를 4번 곱해주면 되지만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라는 거는 무조건 지수만 보고서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한 번이 있고 2가 4번 곱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2를 4번을 곱하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봐봐. 마이너스가 한 번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고를 때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에 자 20제곱이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또는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이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20번이다. 그럼 짝수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20번 곱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짝수번이라 플러스가 되면서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기 때문에 답은 1. 밑에 것도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1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 다음에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은 또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분배법칙은 뭐냐면 만약에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를 한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고 2 곱하기 5는 10이라서 16인데 자, 보니까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똑같이 있어서 선생님 이거를 2 곱하기 3으로 묶어서 3 더하기 5로 한 다음에 얘를 먼저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줘도 답이 같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엔 또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5로 이렇게 쪼개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건데 바로 이게 분배 법칙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두 수의 합이 곱한 것,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을 곱하고 따로따로 곱한 다음에 합해도 된다. 이 얘기지. 그치? 이게 분배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한다라고 하면 가로 안에 있는 이 식과 가로 밖에 있는 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수를 또는 문자를 곱해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유제재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분배 법칙 잘 문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눗셈. 자, 나눗셈은 어떻게 해야 돼? 나눗셈은 곱셈으로 만들어줘서 하면 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이미 나눗셈은 곱셈으로 만들어줬어. 첫 번째, 나누기 뒤에 있는 애를 분모로 내려보내지. 나누기 뒤에 있는 것을 분모로 내려보내서 해주거나 또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어주면서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역수꼴로 만들어준다. 자, 역수꼴이라는 건 뭐냐면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두 수의 관계를 우리가 역수라고 얘기를 해.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를 역수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다. 마이너스 3의 역수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부호는 그대로 있고 숫자의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바로 역수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역수도 우리가 문제에 날 수 있으니까 역수도 꼭 기억해서 문제 풀 때 활용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만들어주면서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혼합계산. 혼합계산은 우리가 곱하기랑 나누기만 섞여있는 혼합계산도 있고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그리고 거듭제곱까지 모두 섞여있는 혼합계산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야.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듭제곱이 있는 것을 먼저 풀어줘야 돼. 거듭제곱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괄호가 있을 수가 있어 또. 그래서 괄호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해서 정리를 하면 마지막 끝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면서 이제 끝나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학은 중요한 것이 자신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꼭 내서 개념을 익힌 다음에 개념이 또 빠지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개념부터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보고 질문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거듭제곱부터 먼저 푸는 게 1번. 그리고 가로가 있는데 이 가로 안에 보니까 가로 안을 먼저 해주라고 했는데 가로 안에 더하기와 나누기가 있는 거지. 이걸 하고 나면 그래서 2번은 나누기. 그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이제 중괄호가 다 열리겠지? 자, 얘가 2번, 얘가 3번. 그 다음에 가로를 다 열고 나면은 더하기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자, 곱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더하기를 마지막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풀이를 쭉 쓰려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네모칸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틀리게 되는데, 자, 1번부터 우리도 한번 풀어볼게. 자,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3번이라 부호가 마이너스가 3번이기 때문에 홀수번이고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겠지? 그래서 1번 답은 마이너스 8이야. 자, 그 다음 2번은 10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면서 뒤에를 역수, 분모 분자를 바꿔준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여기는 15가 나오겠네. 그래서 2번은 15.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2번을 더하라고 했는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해줄 때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준다 했냐면 빼주고 큰 쪽 부호를 따라간다 했지. 자, 플러스 쪽이 더 크니까 플러스 부호를 써줄게.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는데 4와 7을 곱하는 거니까 28. 마지막 더하기를 하는데 부호가 다른 덧셈이니까 빼주고 큰 쪽 부호를 따라가서 24 플러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이 24. 순서대로 잘 지켜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질문하도록 하자.